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잠도 올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좀 들읍시다. 알겠죠?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대로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뭐 높음이다 낮음이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갈로로 우리가 묶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은 괄호입니다. 그죠? 예, 괄호가 우선순위가 가장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면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연산자의 연산 진행 방향은 원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3, 4, 12, 1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0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지만 이 대입연산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x와 y의 값은 얼마입니까? 둘 다 3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야 다 이해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뭐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여기에서 누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지도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이게 먼저 곱해지고 더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웬만하면 갈로로 묶어 주세요. 알겠죠? 예, 갈로로 묶어 주는 게 왜 귀찮을 수도 있지만 갈로로 묶어 주는 게 왜 좋냐면 내가 일단 보기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독성이 좋아야죠. 이렇게 널저부리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이걸 괄로로 이렇게 묶어주면 사람이 일단 가독성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괄호로 묶어주면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괄호가 우선순위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먼저 할 거라면 이렇게 괄호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코딩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이런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 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그죠? 자, 잠깐만요. 이거 뭐야? 휴대폰 기종을 알려달라고 하네. 잠깐만.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증감연산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증가와 감소의 약자입니다. 약자. 증가, 감소 연산자예요. 그리고 아울러 다낭 연산자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지금 i가 5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프린트 ln을 했다고 치죠. 프린트 l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i 뿔뿔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값을 출력을 할까요?
민서가 네. 집중 좀 해. 예. 이거는 어떤 값을 출력을 할까요? 자, 의견이 막 반반으로 나뉜다. 그죠? 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5를 출력하게 됩니다. 왜 5를 출력하게 되냐면요. 자, 이 I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 그냥 i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밑에 프린트 ln은 뭘 출력할까요? 아니요. 이거를 위에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하고 이게 같은 문장으로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5를 출력을 하고요. 이거는 6을 출력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증감연산자를 생각을 하실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칠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보여드린 대로 이 증감연산자는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전이가 되느냐 후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미콜론 즉 인스트럭션을 기준으로 해서 전이면 선증가 후이면 실행 후 증가 맞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이형은 자 여기서 한번 보죠. i가 5래요. 그죠? i가 5고 j가 0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j 값이 얼마예요? 6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뭐가 돼요? 출력을 했다고 치면 프린트 ln 했다고 하고 이거 넣어 들어갔으면 6이 되겠죠? 예. 맞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니요. 6에서 아, 6이잖아요. 네. 그리고 i 값을 j에다가 넣으니까 당연히 j도 6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예. 이게 전이형이에요. 얘는 값이 참조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전에 증가를 먼저 진행한 후에 얘는 출력을 한다. 후위는 뒤에 오죠. 그죠? 그러면 이때 j 값은 얼마? 5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관계없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j 값은 얼마? 5가 되죠. 여기서도 프린트 ln 그대로 찍어도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i를 찍으면 6으로 바뀌어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증감연산자. 이게 종류에는 전이가 있고 후이가 있다라는 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세미콜론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보다는 뭐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호연산자. 이미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는 압니다. 왜냐? 부호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P연산자의 1을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그냥 P연산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동일하죠. 그죠? 맞잖아요. 이거는 뭐 수학을 하셨다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리 부정연산자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불린 값이 이렇게 요거는 뭐 아실 거고 이거는 보십시오. 자, 불린 타입은 몇 바이트? 1바이트. 그죠? 얘는 true와 false의 값을 지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false를 이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난 후에 얘를 앞에다가 not를 붙였어요. 그죠? not를 붙여 not 연산자라고 합니다. 논리 부정 연산자 혹은 영어로는 not ope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false인데 not를 붙이면 뭐다? true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 이때는 얘는 뭐예요? true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중에 플래그 변수라고 해서 만들어서
어떨 땐 실행을 하고 어떨 땐 실행을 하지 마라.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짤 때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플래그 변수인데, 그때 이러한 not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이 값이고 저럴 때에 저 값이다, 뭐 이런 경우의 수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배우게 되는데, 조건문에서 이제 서서히 프로그램에서 분기가 일어납니다. 분기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산자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대로 이렇게 쭉 실행이 되지만은, 이제 다음 장 4장부터 조건문을 배우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5줄이 있다면 2줄, 3줄만 실행하고 이거 건너뛰고 또 이거 실행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 not 연산자, 논리 부정 연산자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비트 전환 연산자인데요. 이미 우리는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 이것도 역시 반대 기호라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는 1의 보수를 취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1은 이거예요. 맞죠? 어제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잘못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10이라면 이게,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라는데 저걸 칠판에 그려야 맞는데,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11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면 여기에 1 하나 들어가면 11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마이너스 11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1을 우리가 CPU가 알아듣게끔, CPU는 가산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2의 보수를 취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2의 보수를 먼저 1의 보수를 지금 취한 결과죠. 이거는 맞나요? 1의 보수를 다 리버스를 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1을 이렇게 더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 전환 연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1의 보수를 취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항 연산자는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피연산자 타입으로 일치시킨다. 타입 캐스팅을 할 목적이 바로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트보다 크기가 작은 타입들은 인트로 변환이 돼서, 왜? 디폴트 타입이 인트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이트 더하기 쇼트 타입을 더하면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은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인트 타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본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역시 캐릭터 타입도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트 되는 거고요. 플로트 인트 하게 되면 당연히 범위가 넓은 실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 돼서 플로트가 되고요. 롱 플로트 해도 역시 실수 쪽으로 기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트와 더블 하게 되면 당연히 범위가 넓은 기본형인 더블 타입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그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아까 했던 자동 캐스팅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바이트 타입으로 두 개를 선언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에러 난대요. 그죠? 이거 에러 나요. 그죠? 왜 에러 날까요? 앞서 방금 했는데. 왜 에러 날까요? 현원 씨 말해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원래 지금 우측 이거 먼저 연산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입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이게 바이트 타입이라고 할지언정 계산이 될 때는 인트 플러스 인트로 바뀐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인트 플러스 인트 했는데 결과는 인트로 받아줘야 되는데 바이트로 받으니까 작은 놈이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가는 격이 되죠. 그러려면 강제 캐스팅이 필요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다고 치죠. 이것도 에러예요. 왜요? B가 바이트죠. B가 인트죠. 그러면 이거 바이트라고 할지언정 바이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 더하기 인트가 되죠. 그럼 이것도 인트로 받아줘야 되는데 바이트로 받아주고 있으니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죠. 쌍으로 묶어서 이 값을 바이트로 강제 형변환을 한 거죠. 맞죠? 그러면 데이터가 손실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받아주겠다 이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환이 되니까요. 신경을 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명시적 형변환 혹은 강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보이잖아요, 눈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나요? 왜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면 그냥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언박싱하고 박싱이라는 거는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는 넣어 두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 들어가서 이제 래퍼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박싱과 언박싱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요거는 너무 일찍 꺼내서 일단 한번 드러나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연산자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입니다. 그죠? 100만, 200만 이런데 얘네들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인데 인트니까 어차피 인트로 바뀌죠. 그래 인트 곱했어요. 두 개 인트 타입으로 곱했는데 롱으로 받아주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죠? 큰 타입이니까. 그런데 100 곱하기 100만 곱하기 200만 하면 얼마인가요? 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네요. 2조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이런 엉뚱한 값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니죠.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인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트 값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선 거고, 이거를 이제 강제 타입 캐스팅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인트 곱하기 인트가 돼서 결과가 인트가 나오는데 이거의 결과가 인트라고요. 이거의 결과가 인트인데 이 값을 수용을 못하죠. 이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C한테는 엉뚱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는 하나를
큰 타입으로 잡았어요.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얘는 큰 타입으로 바뀌죠. 이렇게 롱롱으로. 그죠? 그러면 얘는 이게 2조가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바보같이. 저도 잠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2조가 만약에 롱 값이 안 들어가면 롱 값이 도대체 뭐 어떤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여튼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인트죠. 그죠? 맞나요? 근데 결과는 인트니까 이것도 역시 곱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돼서 엉뚱한 값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는 전미사 L이 붙었죠. 그래서 롱이라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얘는 롱 값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뭐 여기다가 이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죠? 이 값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걸 나누니까 727이 나왔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왜 가능해요? 이걸로부터 먼저 나누니까 1이잖아요. 이거 곱했어요. 그럼 이거는 인트가 100만원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맞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스키 코드표예요. 이게, 그죠? 아까 봤던. 그래서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7로서 이 두 개의 간격은 32예요. 그죠? 그래서 이 32 값을 가지고 우리가 캡스락 기능 있죠. 캡스락 기능도 이걸로 많이 구현되어 있어요. 알겠죠? 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캐릭터 타입의 C1에다가 자 코테이션을 붙여가지고 A 값을 알파벳 A, 소문자 A를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는 캐릭터 값이고 이거는 인트 값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개 연산하면 인트가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받아줄 수가 있나요? 못 받아주죠. 예, 그래서 타입 일치가 안 돼서 이거는 에러가 뜬 거 이제는 이해하시죠? 예. 민철 씨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강제 캐스팅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 그죠? 맞나요? 문제 없습니다. 왜요? 이거 캐릭터 플러스 인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데이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맞죠? 네, 문제 없어요. 그 다음 이거는 왜 오케이일까요? 뿔뿔했어요. 전이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97에서 얘는 98로 증가가 돼서 C2에는 결과론적으로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소문자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가능할 거고요.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맞나요? 예.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은 뭐 이거는 굳이 뭐 우리가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매스 라운드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뒤에 가면 매스라는 클래스를 배울 겁니다. 따로. 매스 랜덤도 있고 매스 라운드도 있는데요. 자, 매스 라운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링 한 값을 반환을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integer.parseInt과 같은 그러한 것처럼 클래스명 점 메서드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mass.round 이렇게 제가 했다고 치죠. 그래서 15.77879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5점. 그쵸. 15.8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15.8이 아니고요. 16이 나와요. 16.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니한테 말렸잖아. 저한테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반올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따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0.1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조금 이따가 소스에서 보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매스 라운드고요. 반올림을 진행을 하고, 자, 나머지 연산자 이제 나오죠. 그죠? 자, 나머지 연산자 이거는 당연히 몫이 1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2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홀수와 짝수 등의 배수 검사, 그리고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이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if 구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i 퍼센트 2를 했는데 이 값이 제로예요. 제로면 이 i는 이 결과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참이라면 얘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겠죠. 그리고 또한 2의 배수겠죠. 맞나요?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고요. 또한 아울러 이렇게 나누기를 했는데 이게 1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이거는 홀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게 0이고, 그리고 end 해서 i 퍼센트 3을 했다 해서 이것도 역시 0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논리 연산자 end는 둘 다 참이어야지만이 참을 리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만족을 한다, 참이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바로 뭐가 됩니까? 2와 3의 공배수가 되겠죠. 맞나요? 6이 들어오면 만족하죠. i가. 12가 들어오면 또 만족하겠네요. 그와 같은 수식의 이러한 조건으로 사용할 때 이 퍼센트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뭐 다 됐죠. 뭐. 그죠? 예. 자, 쉬프트 연산자하고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론은 진도를 심화해 하겠습니다. 자, 끊을게요.